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야기해 볼 썰은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요 일곱 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요. 요 일곱 가지가 어디 나온 거냐면은 요 자본주의 책이라는 페이지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간디가 이야기했던 일곱 가지의 악덕이라고 해요. 사회에서 생각하는 간디가 생각했을 때 악덕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좀 철학 없는 정치 딱 처음만 봐도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가 철학 없는 정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2013년도에 쓰여진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글이거든요. 그리고 또 간디가 활동했던 거는 거의 100년 전이고, 네,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일곱 가지인데, 다 무언가 하나 중요한 게 한 가지씩 다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인간적인 거,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장치인데, 뭐, 정치, 경제, 교육, 과학, 쾌락, 종교, 살아가면서 있어야 하는 것들 중에서 삶에 필요한 것들 중에서 해야 되는 행동들 중에서 뭔가가 하나 지금 빠져 있는 듯한 그런 거를 이제 일곱 가지 악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되게 요 페이지 읽는데 엄청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첫 번째 철학 없는 정치는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은 너무 많이 뼈저리게 느낄 것 같아요. 철학 없는 정치, 뭔가 기준이 없고, 그저 그냥 권력이랑 이익, 그리고 표, 요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계속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서로를 나눈다든지, 뭐 서로를 계속 다른 부분만 강조한다든지, 뭐 그런 게 좀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 아쉬운, 그리고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그런 거 보면은 좀 아쉽더라고요. 가슴이 아프고. 네, 그렇게 느끼고. 저는 그래서 가장 좀 시급해 보이는 게, 이게 가장 큰 부재라고 느끼는 게, 이 사회 지금 2024년에서 좀 선한 기준이 빠져 있다. 뭔가 다 도덕 없는 경제, 뭐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뭐 이런 게 인간성 없는, 윤리 없는, 그리고 헌신 없는 이런 걸 보면은 딱 기준이나 뭔가가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기준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잘 잡고 그렇게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잘 갖추어 나가서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그리고 종교적으로 좀 더 잘, 잘,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회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되게 생각해 볼 법한 일곱 가지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종교적으로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헌신 없는 종교, 요 말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헌신 없는 종교. 이게 어쨌든 종교의 가장 큰 가치라고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사랑한다라는 건데 그런 좀 기준점이 이제 낮은 사람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종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좀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다라고.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뭔가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아무것도 교육받지 않은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뭔가 고정관념이나 막 이제 제 고집이나 그리고 저는 특히나 막 엄청 계산적인 성격이고 막 또 돈도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더 계산적이고 이런데 저한테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랑받는 일도 그렇게 막 좀 어색할 때도 있고. 네, 이게 어린아이들도 되게 쉽게 쉽게 할 수 있고, 뭐 뭔가를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잘 못할까? 다 컸는데. 다 큰 내가 하지 못하는 거는 좀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렵고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따지고, 뭐 조건을 보고, 그런 이미 뭔가가 장착돼 있다고 생각해요. 고정관념이나 뭐 패시브 같은 그런 게 장착돼서 더 사랑을 하는데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나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낮은 사람이던 뭐 다른 사람이던 그렇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선 사랑을 하라는 게, 음, 가르침이니까, 교훈? 가르침이니까, 좀 그런 거를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이거에서 없을 무, 요거를 활용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늘 실천해보자. 이런 이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긍정학원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음, 자, 첫 번째, 나는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두 번째, 나는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여 원어민과 소통, 영어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나는 유머와 재치로 주변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였다. 네 번째, 나는 나를 브랜딩하였다. 재미있고 끈기 있는 사람을 떠올릴 때 내가 떠올리게 되었다. 다섯 번째, 나는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올리며 구독자 1000명을 모았다. 여섯 번째, 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지켜갔다. 일곱 번째, 나는 경제 투자 자격증 공부를 통해 조금씩 성장했다. 여덟 번째, 나는 나의 이야기로 된 책을 썼다. 작가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 아홉 번째, 나는 웃음을 주는 노래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며 웃음 짓게 만들었다. 열 번째, 나는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쁜 하루를 보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자, 열한 번째, 오늘 이 일곱 가지 악덕에 대한 썰을 듣고 이제 우리한테 뭔가 빠져있는 이 사회에서 뭔가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되짚어보고 저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뭔가를 따지는 그런 게 빠져있는 사랑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못했는데 네, 오늘 하루는 조금 더 조건이나 뭐 그런 것들 뭐 나랑 다른 거다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런 하루가 됐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화이팅 하세요. 그럼 안녕.